한문예술 13강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공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과거의 공간의 개념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요. 자,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란 의미만 있는 것으로, 자, 여기서 그 자체로는 무력하고 텅 빈 곳으로 인식이 되었었대요. 과거에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나 회화, 미술과 조각, 또 소설과 연극, 철학과 심리학 이론들이 자, 공간이 지닌 구성적인 기능에 주목하면서 자, 조금씩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바로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공간이 충만하고 뭔가 가득 차 있고 능동적이며 그다음에 창조성을 지닌 유의미한 공간으로 재인식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 견해를 따르는 미술 평론가들은 자, 공간과 관련해서 회화, 미술의 재제를 자, 긍정적 공간으로 봤고요. 자, 배경이라는 것은 이 배경이 뭐가 되는 거야? 그 공간이 되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 자, 이것을 부정적 공간으로 봤는데 그런데 재인식된 공간은 바로 배경 그 자체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럼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대등한 관계에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재만큼 배경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 있음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걸 긍정적 부정 공간이라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회화에서 자, 미술입니다. 자, 미술의 입장에서 대기에 대한 자, 이 공기 또는 비어있는 이 텅 빈 공간에 대한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텅 빈 것으로 인식되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 인상파 화가들은 이러한 긍정적 부정 공간을 통해 이전의 관습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자, 날카롭고도 격렬하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인상파 화가들은 자, 태양빛 또는 안개, 황혼 등의 배경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이들을 제재와 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 어떤 배가 한 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 주변에 안개 같은 경우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건데 자, 이것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자, 제재와 여기 있는 이 배경을 하나로 이걸 통합시켰단 말이죠. 자,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모네입니다. 모네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계절을 달리하며 루앙 대성당 연작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에서는 공간과 빛이 화면을 주도하고 있어서 제재인 대성당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되게 상당히 지금 이것이 바로 이 배경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여기서 크게 부각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 자, 또 다른 화가인 이 쿠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에서도 배경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와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그려놓은 바로 이 초상화 제 작품에서 배경에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들은 제재인 인물 못지않게 관람자의 시선을 끕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어디로? 자, 입체파로 넘어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인상파의 어떤 화가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이 입체파들도 자, 하나의 구성적 요소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 브라크네요. 자, 브라크는 공간에 대상과 동일한 색과 질감, 실질성을 부여하고 공간과 대상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뒤섞어 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자, 입체파에 와서는 완전하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제재와 배경이라는 것이 거의 같이 융합되고 하나로 대등한 위치에 지금 서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브라크의 작품인 노르망디 항구에서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려진 대상들 간의 공간들은 대상으로서의 어떤 등대나 그다음 부두, 배, 돛과 동일하게 조각난 요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되어 나타나다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브라크는 입체파의 매력에 대해 자신이 감각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연 안에서 감촉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그는 대상 주변에서 느껴지는 움직임과 지형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사물들 사이의 어떤 거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어디에서 회화, 미술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이 배경이라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긍정적 부정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만큼 제재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음악에도 같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데, 자, 회화에서 대상과 공간의 이 관계는 음악에서 소리와 침묵의 관계로 치환, 이것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미술에서 제재를 여기선 소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멜로디 부분. 자, 그리고 이 배경 부분을 뭐로 보시면 돼요? 침묵. 그 비어있는 그 중간중간에 휴지가 있겠죠? 뭐 잠시 이렇게 멈추는, 그러니까 어떤 연주가 멈추는 그 부분인 바로 침묵의 관계로 치환할 수 있는데, 음악에서 침묵은 소리와 리듬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사 전반에 걸쳐서 침묵이 중요한 의미를 지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음악과 새로운 음악은 또 이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기존의 음악에서 침묵은 일반적으로 악장이 끝부분에 놓여 다만 악장과 악장을 구별지은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침묵의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음악에서는 악절 중간에 갑자기 휴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휴지, 자,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휴지. 이것이 되는데, 자,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침묵이 음악 구성에서 더욱 강력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뷔시의 어떤 목신 오후 전주곡은 이 말라르메의 어떤 시, 목신의 오후에서 받은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인데, 자, 플루트 독주의 음들은 목신이 걷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발걸음처럼 들립니다. 특히 악절 중에 자주 나타나 있는 이 휴지들은 바로 이 침묵 부분은 이걸 통해 목신의 움직임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현대 음악의 작곡가들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두드러지게 바로 이 침묵, 휴지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바로 로저 셰턱은 바로 이 스트라빈스키의 어떤 1910년 작품인 불새의 피날레에는 자, 음악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번의 침묵이 들어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에도 이 휴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자, 침묵은 긍정적인 바로 부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부정으로 봤죠? 이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침묵, 휴지 부분을 같이 그 정도의 위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안톤 폰 베베르는 이러한 침묵의 창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가인데 그의 작품들은 매우 간결해서 어느 악장도 1분을 넘지를 않아요. 그토록 간결한 악장의 연주들이 침묵의 시간과 서로 어울리면서 숨막힐 듯한 침묵들로 자주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이 됩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는 이 베베른의 음악에서 휴지는 정지가 아니라 리듬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결국 음악가들의 작품에서 결국 이 휴지 부분 잠시 쉬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도 연주의 일부분을 본 겁니다. 지금. 자,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네요. 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자,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의 경험을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뚜렷한 구분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웠다는 것은 자, 어떻게 주요한 것과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을 같은 대등한 위치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자, 물리학 분야에서 이 물체가 바로 주요한 것 그리고 텅 빈 공간. 자, 이게 부차적인 것이었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이 같은, 자, 이런 어떤 이것이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자, 회화에서, 미술도 마찬가지네요. 자, 회화에서 바로 제재와 배경 사이도 마찬가지. 같은 위치로, 대등한 위치로. 음악도 소리와 침묵 사이가 바로 그렇게. 또 지각에서도 마찬가지 형상과 배경 사이에 그어졌던 절대적 구분선의 붕괴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처럼 텅 빈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구성 요소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것은 자, 인식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 자, 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귀족적 특권이 붕괴가 되는 또 생활의 어떤 세속화 등과 그 다음 위계의 평준화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위계의 평준화란 말, 자, 지위나 계층 따위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등한 위치, 자, 평준화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들이 서로 우열 관계가 없어요. 이제 대등한 관계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